이제는 이성을 만날 때 남자도 여자만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페미니즘이 창궐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이성을 만날 때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 자 내지는 범죄자 취급을 늘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남자가 많을 뿐이지 여자가 적은 건 여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일요일날 다룰 문제이긴 한데 자 하나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강사 누구더라? 그 일타 강사. 이 일타 강사는 여자에게 직접 피해를 입었죠. 살인을 당했죠. 살인을 당했죠. 그리고 배우 송영규 부인과 자식 때문에 생활고로 시달려 자살을 했거든요. 수호사이드 했잖아요. 자 그리고 정우성 그 문가비 같은 이상한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애까지 낳고 명예살인 당했잖아요. 저는 잘 됐다 생각해요. 참 다행이다 생각해요. 그래도 그 여성분이 그 다른 여성분이 아마 제가 아는 그 사람 맞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확인 안 해봤는데 제가 아는 그 사람 맞을 겁니다. 예. 그 사람이 맞다면 참 감사해야죠. 여자가 잘 그러니까 좋은 여자지. 그리고 남자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세부적으로는 일요일에 제가 사주를 이야기하면서 일요일에 다룰 거고 지금 부분만 이야기하면 여자만 남자를 조심해야 될 시기 아닙니다. 이제 남자도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건들이거든요.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꽃뱀 문제도 여러 가지 많아요. 지금 이제 그런 페미니즘이 창궐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특히 데이팅 앱 나오고 이런 거 이제는 남녀 간에 호감이 있어서 남녀 뭐 원나잇을 한다든지 짧은 연애를 했을 때 항상 이제 발생합니다. 데이트 폭력도 문제지만요. 데이트 폭력을 만들어내고 악용하는 그 여자들도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퍼센테이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놓고 본다면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냐에서는 똑같습니다. 남자가 무조건 잘못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남자가 무조건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럴 남자들이 있었고 그런 여자도 당연히 있다. 퍼센테이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퍼센테이지.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잠재적 가해자들입니다. 여성, 남성, 공희. 여성은 둘 다 공이에요.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남자는 한번 저런 일을 당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이 스윗한 법원이나 전 세계적으로 PC나 페미니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정을 가거나 여러 가지 문제 생기면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기본적인 그 사람의 생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여자들이 무고를 당하거나 꽃뱀이나 아니면 여자들이 뭐 바람 피웠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매장되던가 아니요. 또 하고 다닙니다. 남자들은 일단 직장 잘리잖아요. 그게 제일 큰 겁니다. 저 그런 거 상담하니까 직장이 잘립니다. 여자 만약에 바람 피운 거 이런 거 했다고 직장이 자르면 난리 납니다. 그 회사 소송 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못 자릅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여자들은. 자, 이제는 남자가 이제는 피해자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되고 있고요. 이제는 언론이 있다 보니까 저런 것이 더 드러나게 되고, 예전엔 쉬쉬하고 넘어갔던 것들인데, 이제는 SNS가 있고, 언론이 있기 때문에 더 드러나는 겁니다. 남자만 가해자가 아니에요. 여자도 가해자입니다. 잠재적이지만 치명적이죠. 잠재적이지만 치명적인 가해자인 이유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지금 드러나듯이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에 그다지 큰 타격을 받지 않지만 남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짊어져야 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고소하고 나서 무고를 다시 무고죄를 해봐요. 무고죄는 처리 자체가 잘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많이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자기 일일이 말 안 해도. 자, 그럼 법적인 문제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자,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남자도 피해를 충분히 입고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남녀 관계에 대한 전 인식 자체가 전환이 될 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변해와서 지금 뭐 결혼을 하고 법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게 변해야 돼요. 저는 원래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다고. 그거는 뭐 여기서는 자세히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이제는 남녀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남녀 간의 연애라든지 결혼 문제 이런 들어갔을 때 이제는 그 몇백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관념으로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회 자체가 변화가 없는 사회여야 되고 그 사회 구성 자체가 이렇게 변화가 없이 쭉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 한번 결혼하면 해야 돼. 하지만 융통성을 뒀죠. 일부 다처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지방 가면 몽고 같은데 일처 다부제잖아요. 처 한 명 두고 여러 명 합니다. 그런 형태로 다양하게 발전해 왔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여자들에게 특별한 거 없으면 연애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저기들끼리 눈 맞으면 별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일부 다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가 없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한두 명 더 데리고 살면 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유전자를 다양하게 퍼뜨리는 그런 방편이 되었으니까. 유전자 문제는 제가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왜 남자는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는가? 남자는 바람 피우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남자의 바람은 자연입니다. 자연스러운. 이거 감당 못하면요. 제가 항상 하죠. 이거 감당 못하면, 감당할 자신 없거나 감당하기 싫으면요. 남자와 결혼 안 하는 게 좋아요. 여자들은. 네. 이거는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남자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당당해지라 할 겁니다. 사고 치면 책임지면 되죠. 네. 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본인이 잘못하면 책임지면 됩니다. 왜? 인간의 본성과 사회 도덕률, 사회 갭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도덕률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 만든 도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잡으면 안 됩니다. 신이 만든 본능이 더 완벽한 거지. 그래서 저는 남녀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역사가 지내오면서 이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왜냐면 위에는 딱딱하게 막아놨지 밑에는 방편으로 다 풀어놨었거든요. 풀어놨었는데 이거를 이제 반대로 이상하게 풀리면서 제일 큰 게 PC입니다. PC. 그리고 페미니즘. 이 페미니즘 때문에 이제 남자가 여자를 억눌렀다면 이제 이만큼 치고 올라가서 이제는 다시 맞춰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남녀 관계가 재정립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남녀 관계의 재정립은 뭐냐면 연애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동등하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도 옛날하고 다른 식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호불호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동성애자들 좋아하진 않아요. 옆에 두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들을 인정을 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걔들 상담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옛날 기록도 보면 제가 하도 그런 애들 상담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타로를 옛날에 좀 많이 봐줄 때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1일 운세까지 주간 운세도 내가 한 1년 이상 올려줬어요. 걔들 보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타로를 보고 싶어도 대상이 다르잖아. 그죠? 사주를 봐 대상이 다르잖아. 근데 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만나면 하지만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확실한 겁니다. 저는 내추럴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퀴어 출제 같은 건 좀 하지 마라.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뭐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그 누가 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지. 그냥 욕들어 먹지. 시작을 합니다. 그거 알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발 입양 좀 하지 마라. 그 부분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결혼 제도나 연애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는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제는 200년, 300년,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긴 거고, 남녀 관계가 생긴 겁니다. 자,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여성들이 전가의 보도섬상은 순결이 있죠, 순결. 여러분들, 여성분들 순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 순결은 여성들이 자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순결이 완전히
공고히 된 거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요. 사실 조선 초기에도 그 정도까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순결이라는 그 개념으로 여성들을 억압한 거는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우리가 만들어서 야 너희는 순결을 지켜라고 했던 거예요. 남자들은 동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뭐 안 해요. 은장도 이런 거 안 줍니다. 정자를 만들어낸 그 13차 4, 5세 때는 얘기해 드릴까요? 조선시대 유모 아니면 그 자기 유모라든지 안 그러면 그 종들 중에 그 좀 성능력 있는 뛰어난 여자애들 성교육을 성행위를 하면서 시켰어요. 그거 모르죠, 잘 여러분들 잘. 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요, 그 친인척 중에서 뭐 왜냐하면 그 혈통 혹시 모르니까 혈통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시켰단 말입니다. 기록은 남아 있는데 뭐지고. 그런데 그때는 웃긴 거 보세요.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처녀막. 이거 왜 줬는지 처녀막이. 옛날에 유럽에는 정조대까지 채웠잖아. 그 얼마나 미친 짓이에요. 그 남자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 왜 여러분들, 내가 물어봐요. 여자는, 항상 여자는 물어봐요. 순결을 왜 가지고 있냐고, 왜 준비하냐고, 웃긴 거 아니냐고. 남자는 빨리 순결 떼면은 박수해주고, 그거 떼주려고, 10대 때부터 노력한다. 빨리 떼주려고. 근데 여자들은 왜 그거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가지고 만들었냐고. 남자 좋으려고 만들어 놓은 걸, 왜? 지는 다른 남자 다 만나지만, 다른 여자 다 만나지만, 내 거는 좋은 거라 해야 돼. 왜? 처음이 좋으니까. 색이 좋으니까. 그래서 만드는 건 새 거잖아, 새 거. 순결하라는 거. 니네 새 여자야 된다. 니네 새 거라 된다. 그거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 남녀 차별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잖아. 왜 지켜야 되는데? 바보 아니에요? 너가 바보지. 그걸 왜 지키냐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자들이 만들어 해놨는데 칠거지약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잖아. 웃기잖아. 정조 의무는 지금 법이 좀 바뀌어서 그렇지 남자에게는 정조 의무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처벌 들였잖아. 반대로 가면 이제 티베트 장족이나 몽고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아시죠? 모계 사회로 가면 형제가 같이 한 여자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한 여자가 동네에 여러 명과 남자에 결혼하기 때문에 누구 자식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키운다. 뭐 그런 예수. 그게 완전 부귀하고 반대로 된 겁니다. 왜 1처 다부 1부 다처는요. 정말 현명한 제도입니다. 사실은. 진짜 좋은 제도입니다. 예, 몰라서 그렇지. 근데 왜 그러면 1부 다처를 없애고 1부 1처로 만들어놨나? 자연적인 건 아니요. 명리학에서도 1부 다처가 정상이라고 제가 다른 강의에도 해놨습니다. 자, 계속 이런 거 다룰 겁니다. 1처 다부 1부 다처가 좋은 제도입니다. 왠지 아세요? 유전자를 골라낼 수 있으니까. 선별할 수 있단 말이야. 열등은 처지고 우승만 남고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수컷들을 골고루 많이 뿌리는 거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남녀관계가 재정립돼야 됩니다. 재정립돼가지고 정말 결혼을 하려면 일찍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결혼 포기하고 자식을 낳지 마라. 그게 사실 더 좋은 게요.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좋은 자식, 남자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유전자를 잘 낳아가지고 잘 키우면요. 얘들은 좋은 사람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인간 전체가 진화합니다. 발전하고. 그런데 지금처럼 나이 들어가 노산하고 나이 들어가 만났고 자꾸 남자는요, 나이가 들어도 정자 개수가 줄어들고 정자 운동성이 들 뿐이지 정자 자체에 변질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건 80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유전자 자체가 변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변성되는 시점이 28세부터가 30, 50대부터 심각한 변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장야 출산율 그리고 난임률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떨어지는 건 그 시험관학이 또 그 가입률이 떨어지고 그건 이미 과학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미국에 나와 있고 우리나라도 나와 있습니다. 과학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확률 낮은 거 안 하려면서 왜 그거는 확률 낮은 거 안 하는데 정말 웃기잖아요. 로또 왜 사요? 여러분 로또 사는 이유가 뭐예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률이 낮지만 뭔가 대박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신에 출산 노산하는 거는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확률이 낮은데 위험도 더 높다고. 그리고 로또 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로또는 사면 다음에 한 번 더 사면 되지만 애는 한 번 나면 못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남녀 관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뭐냐,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 이제는 내가 정말로 진짜 이제는 연애 상대는 연애 대상이냐, 연애 대상을 만날 때는 그런 생각으로 만나는 거야. 결혼은 그 사람하고 안 해도 돼. 이걸 이제 명확하게 하자. 그리고 결혼 일찍 해요. 일찍 하고 안 되면 중간에 뭐 연애를 다 하든지 이제 풀어줘야 된다. 비도덕적이라고 아니요. 어차피 우린 그래 해왔어요. 그거는 제대로 못 막고요. 아무것도 못 막아요. 여자분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여자도 남녀나 성격이 똑같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불편한 게 많아서 그냥 참고 있을 뿐이에요. 여자도 인내력이 강하기 때문에 참을 뿐이에요. 남자 바람 피우는 비율이 100%라면 여자 바람 피우는 비율은요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진짜 내가 90% 적으려다가 1% 빼준 겁니다. 나는 안 피우는데 어떤 여자들이 나는 안 피우는데 난 저런 겁니다. 내가 저거라면 네가 능력이 없어 못 피우고 네가 겁이 많아서 못 피우는 거지. 네가 능력이 없고 겁이 많으니까 남자 만날 능력이 없고 남자한테 간택당하고 남자한테 이거 딱 남자가 땡길 만한 매력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겁이 많아서 그렇잖아. 겁 없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다 한다. 겁 없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배드민턴 동호회 나가고 등산 동호회 나가고 와인 동호회 나가고 할 거 다 한다고. 제가 알겠죠. 등산 동호회만큼 요즘 많아지는 게 배드민턴 동호회라고. 배드민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배드민턴 단식이 없거든. 남남복식, 여여복식, 그리고 남녀 혼복이 있어요. 시합 나가보면, 지방 시합 나가면, 왜 잘 아냐고요? 잘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뭐 등산도 마찬가지고, 부산 온천장에서 예전에 금정산 등산하는데 그 앞에 모텔 많았거든요. 등산하러 가면, 그 주말이나 평일날 등산복 입고 이렇게 가다가 금정산 올라가다가 이렇게 모텔로 들어가요. 다른 산을 타는 것이 남자가 다른 산을 타는 거예요. 여자도 다른 봉우리를 타는 거고. 네. 그런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이제는 그거를 자꾸 이상한 법으로 누른다고 안 하던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점점 이런 게 생기잖아요. 어떻게? 홍상수처럼 뭐 그냥 난 니가 싫어. 나는 김민희하고 살래. 그냥 이혼 안 해줘? 그럼 나 또 뭐 모르겠어. 그냥 니 알아서 살아. 나는 얘하고 살 거야. 애 낳자는 최태원처럼 이혼 안 해줘? 좋아? 나는 얘가 데리고 살 거야. 좋아. 정우성처럼 그냥 어쩌다 원활한 상대로 몸매도 괜찮고 막 그냥 그래 술 먹고 진짜 그 심정입니다. 술 먹고 룸살롱 가서 하느니 막 그냥 이거 전화하면 막 콜하면 나오는 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잔 건데 알고 보면 그런 관계로 잤는데 오늘 갑자기 임신 공격을 했네. 어떻게 합니까? 입싹 그냥 딱 끊어버리자. 네가 그래 딱 끊어버리자. 입 닦는단 말은 뭐냐? 니하고 관계 더 말하기 싫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해라. 줄게. 하지만 나중에 유산 안 주는 방법 다 있어. 다 있습니다. 그 자식에게 유산 안 주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저도 알고 정부도 알아요. 변호사도 알아요. 그래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 능력 있는 남자는 그래 하는 겁니다. 능력 있으니 그걸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들도. 네. 일본의 조론이라는 제도가 왜 나왔습니까? 이제는 일부 1천은 옛날 나이입니다. 이제는 바뀌어가야 돼. 이게 뭐 전가의 보도처럼 인류가 지켜나가야 될 문화유산도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부 다치를 할 거냐?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 일처의 이런 개념 그리고 연애할 때 물론 본인이 좋으면 그 사람과 하면 돼요. 하지만 나는 여러 사람 만나고 싶다면 그냥 다중 데이트 있잖아. 나는 솔로 보면 데이트 여러 명 하잖아. 즐기라고 그렇게. 괜히 여사친 남사친이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여사친 남사친 여자 사람 친구인데 아직까지 여자 사람 친구인데 어떤 상황이 되면 앞에 중간에 사자는 빼고 여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친해지면 관계 몇 번 더 가지면 뒤에 친자가 빠지는 겁니다. 그냥 순서를 빼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 넣어놓은 겁니다. 여사친, 남사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사친 자체가 안 둬요. 그냥 얘를 뭐
뭐 동창,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만나는 거. 그러면 그 관계는 그 카테고리가 있지. 그를 따로 그 일과 상관없이는 안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너가 왜 만나요, 쓸데없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그래 하지 말고 여사친 좋아하면 그래 해라고. 이번에 그 뭐, 나는 쏠래, 나는 정수기인가 걔처럼, 오만대 플러팅 다 하고, 오만 다 찝찝거리고, 왜? 제가 그래 살아봤거든요. 공대생이라. 우리 과가 몇 명이었더라? 50명이었나? 50몇 명이, 그 정도였는데, 우리 때 4명이었어, 우리 과에 4명. 그런데, 무슨, 웃긴 게, 우리 과에 들어왔을 때, 나이 우리가 동갑 한 명 전부 재수 삼술래가 여자들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뭐 한 명은 우리보다 4살 많고, 4살 많고, 3살 많고, 2살 많고, 하나는 동갑이고. 니치 왜 들어왔는지 몰라. 근데 들어온 이유를 나중에 알았죠. 알고 보니까 이유 알겠더라고. 그건 약간 폄하하는 이야기라서 내가 안 하는 거지만, 그랬어요. 그리고 왜냐면 공대 출신이니까 제가. 근데 대부분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많았어요. 4명이니까. 보통 한 명 아니면 2명이에요. 컴퓨터공학과가 우리 때 많았으니 거기는 좀 많았고, 근데 컴퓨터공학과는 이자들이 왜 못 버티냐니 그 공부 자체가 어려웠어. 나중에 컴퓨터공학과 나와 정호연 사람이 우리 그때 봤을 때 둘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자들이. 왜냐면 그 언어 자체 공부하기 어려워해요. 논리 구조가 그 컴퓨터나 이런 게 논리 구조가 남자식으로 돼 있어. 여자들이 정말 따라오기 힘들어요. 과학 분야는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성 연구가보다 남자 연구가들이 월등하게 많은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논리 구조가 다릅니다. 사고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플러팅, 그러니까 거기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누가 그 대포콘이 그래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대에서 일개 중대 남자들을 플러팅 해가지고 직거로 했던 그 공대 여신 아름인데 오죽 잘하겠냐. 근데 그때는 통했지만 이제는 남자들 싫어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연애대상으로는 좋지만 결혼대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걸 확고하게 하자 이거죠. 연애 대상으로 만날 것 같으면 연애를 그런 사람 그렇게 만나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 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잠재적 가해자 피해자가 안 생긴다. 법도 바뀌어줘야 돼요. 그리고 사회 인식도 바뀌어줘야 돼요. 자꾸 서로가 안 맞는 일부 일처를 남자들은 대다수 옛날에 저희 창하쌤이 항상 하는 이야기 했어요. 뭐 우리 강의할 때 우리는 사주명리 배울 때 강의하실 때 하신 이야기 했어요. 뭐냐, 세상에 누가 물었어요. 남자들은 왜 바람 피우면 그걸 사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했을 때 뭐라 했는지 압니까? 여자가 질문했었거든요. 창하쌤이 뭐라 하시냐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남자가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자와 바람을 피우려고 하는 남자. 바람을 피우는 남자 이미 피우고 있고, 바람을 피우려고 기회가 오고 막 하지만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이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은 그게 사실적인 겁니다. 그 남자는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본성은 도덕과 윤리를 억누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깥으로 돌파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거를 억지로 하지 말자고. 이제는 뭐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 젊은 분들은 이제는 그 생각을 스스로 바꾸세요. 남자도 생각을 바꾸고 여자도 생각을 바꾸세요. 그거 왜 자꾸 그런 복잡한데 그 쓸데없는 얽매입니까? 쓸데없는 하지 마세요. 그냥 연애하려면 다중 연애하세요. 그냥 능력 있으면 뭐 내 짝이 두 명이 그 잭스 파트너가 2명, 3명 있어도 돼요. 그냥 근데 능력 있으면 하세요. 능력 없고 나는 소심하면 한 명은 두면 되는 거고, 능력 있으면 사실 지금은 능력 있는 애들 문어발로 다 해요. 여자들이 문어발로 하는 경우는 제가 본 통계로 봤을 때 한 30%, 남자들은 한 60% 정도 돼요. 왜냐, 한 명 이상, 2명 정도 두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거 다 여러 명, 한 4명, 4명, 5명 두는 건 있잖아요. 비율이 똑같아요. 웃기죠? 왜 똑같냐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여자 한 명으로 남 만족 못하는 남자 한 명으로 만족 못하는 여자.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꿔야 돼요. 인식 자체를 바꿔야 돼요. 바꿔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연애해라고 하죠. 다만 결혼만 따르라. 결혼만.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만약에 중혼제로 하거나 아니면 일부 다처로 바꾸게 되면 국가 체제를 많이 바꿔야 되고,
복잡해. 그건 안 바꿀 겁니다. 왜? 그럼 나라 다스리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게 일부 다처제, 일처 다구제입니다. 일부 다처로 갈 건 일처 다구로 가. 둘 다 하면 되지 뭐. 파격적이라고는 아니요. 다 그렇게 살아왔거든, 지금까지.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온고지신, 옛날 것으로부터 배우자고요. 옛날 거로 바꿔가지고 일부일치 해놨다면 안 되잖아요. 맨날 터져나온 불륜 문제고 맨날 터져나온 그거잖아요. 맞이는 오아시스가 콜드플레이 했나? 그거 할 때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영국에서 공연장에서 그 CEO하고 둘이 바람 피우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애들 바람 피운 걸 회사에서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티켓 구매해준 놈이 또 그 비서였고, 서희 같이 있다가 대부분 장관에 찍혀가지고, 둘이 회사 잘리고, 세 명 다 잘리고, 그 남편은 이제 이혼 당하겠지, 이제. 그래, 완전 전 세계 밈으로 돌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됩니까? 통제 안 됩니다.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도 이혼하고 새로 만나가 얼마 전에 1조 원 들여가지고 신혼여행 했잖아요. 신혼여행을 1조 원 들여가 나폴리를 통째로 빌려가 했어요. 일주일인가. 전 세계에서 자기 친구들 다 몰아두고 다 공짜로 다 자기 돈으로 데리고 온 것이 1조 원, 1조 원. 그 정도 할 수 있다 이거지. 예. 그게 능력남입니다. 남자도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건 바꿔야 된다고. 저는 계속 바꾸자고 얘기할 거고 바꿔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제는 연애고 결혼이고 옛날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시대도 AI로 가고 있고, 이제는 남자가요, 이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 할 일이 없어요. 10년 후에, 10년, 젠슨왕이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샘 알트만도 마찬가지고, 일론 머스크, 다 모든 사람들이 공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제프리 힌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 AI를 다루고 있는 모든 그 빅테크의 대상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술을 만들어가니까 10년 후에는 모든 일이 AI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업을 남아있는 건 남아있겠지만, 그 뭐냐면 AI를 대체하는 것보다 이게 싸게 치는 거, 이런 쿠팡 뭐 이런 것들, 길거리 청소나 이런 것들. 그런 거 남아있겠죠. 그 외에는 사람은 다 대체할 건데, 그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 시간 나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오락이 유흥밖에 다 합니까? 예. 그래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건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일부 일처를 바꿀 시대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바꾸고 나갈 거고요. 그래서 미리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미리 맞춰 사시라고. 다 그래, 바뀌어 나오고 있을 거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가해자가 아닙니다. 여자도 가해자입니다. 퍼센테이지가 낮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퍼센테이지가 낮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남자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퍼센테이지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이제는 여자로부터 피해를 받는 시대가 됐다. 직접적으로. 직장부터 그러고 군대 안 가는 것부터, 군대 가산 점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피해 많이 받는데. 군대 가라면 사실은 군대 여군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런 데서 전투병을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전투병을 행정병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특기잖아. 왜 군대 똑같이 가는데 어느 놈은 총 들고 뛰댕겨야 되고 밖에 훈련받아야 되고, 어느 놈은 안에서 사무봐야 돼. 그럴 것 같으면 왜 군대를 보내냐고. 휴가 보내는 거지. 그러면 안 돼. 근데 전투병 해야 되는데, 그럼 여군 전투병이 왜 안 되냐. 전투력이 떨어지니까 훈련도 안 되고 실제로 전투력이 떨어져요. 정말 떨어져요. 그래서 여군들은 갖고는 여러 가지 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군 비율이 적은 겁니다. 특히 정규군 같은 경우는 여군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기사 등등 때문에 여자들을 글로 안 데리고 하고 남자들이 희생하는 건데, 그걸 자꾸 모르고 뭐 그런 것부터 지금 남녀 차별이 역차별이 돼 있잖아요. 남자가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5대5를 맞춰야 되면, 능력 없는 여자들은 들어가고 능력 있는 남자 나와야 되죠.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게 미친 거지. 남녀가 바람 피우는 건데 이게 더 문제예요. 바람 피우는 건 개인적인 거잖아. 이거는 사회적으로 그 사회 발전을 저해시키는 거잖아. 바람 피운다고 해서 사회 발전이 저해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면 남자가 바람 피운다고 해서 회사 일을 소홀히 잘하지 않아요. 왜냐면 바람 피우려면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돈도 마련해야 되고 시간도 마련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능력 없는 놈도 바람 못 피운단 말입니다. 그래 아시고,
이제는 남녀 문제가, 남녀 관계 자체가 완전 혁신적인 변화에 AI 10년 변화만큼 확실히 변해갈 겁니다. 뭐 저도 계속 이야기할 거고, 계속 주제를 만들 거고, 뭐, 어디서 떠지면, 물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퍼져나가잖아요. 계속 퍼져나가겠죠.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녀 문제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생각하시고, 서서히 받아들이세요. 나이 드신 분들 서서히 받아. 왜냐면 오래 살잖아, 이제. 50, 60, 저처럼 50대 중후반, 중반 넘어가고, 이제 50대 후반으로 넘어가고, 60대 돼도 이제는 다 얘네 다 하고 다 합니다, 다. 그러니까, 탁골공원 가보세요. 용산공원 밑에 가보세요. 엉망입니다. 범일동에 자성대 이런데, 뭐 연산동에 좀 약간 허름한 모텔 좀 가보세요. 그 손님들은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 눈치가 있으니까, 그 6, 70대, 70대 이상들 그건데 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눈치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드나드는 모텔은 못 가는 거예요. 모텔 그거 있습니다.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점점 바꿔가지고 생각을 확장시키고 그런 것들 밖에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애 문제 가지고 남녀 연애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맙시다. 뭘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즐거움이에요. 개인적인 즐거움이에요.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면 됩니다. 법으로 간통죄 폐지했잖아요. 법으로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죽기 알아서 죽기 잘 사면 되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녀 문제는 이제 점점 바뀌어야 된다. 왜? 점점 남자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는 빨리 풀어놓자 인 거죠. 그래서 연애는 즐겁게 다양하게 해야 돼. 결혼은 정말 신중해라. 언제? 20대에. 결혼은 무조건 20대 하세요. 예외 경우는 몇 개 없습니다.